신뢰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제가 열심히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배운 것도 많고 이게 정말 저렇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성공의 유명한 그러니까 신학적인 인물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들은 좀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교통 정리도 좀 되고 저로서는 굉장히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몇 가지 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이거를 듣는 이제 시청하는 분들이 한번 물어봄직한 질문들을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공회에서 유명한 인물들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뭐 이거를 독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제 네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뭐 로란 윌리엄슨이 뭐 토마스 크랜먼이 뭐 익히 들어보긴 했었죠. 근데 그분들이 그 시대에 그러니까 각 시대에 맞게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했다. 예. 그래서 그 시대에 말하자면 성공의 이정표 역할을 예. 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성공의 특징으로 포용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예. 예. 포용성. 그러니까 성공회가 원래 포용성이 있었는지 예. 아니면은 이게 포용성이 없으면은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건지 그래서 그런 포용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아까 뭐 비아메디아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은 성공회가 갖고 있는 포용성은 과연 어느 지점에서 이게 진가를 발휘하는가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사실 우리 성공의 꽃이라고 또 지금 할 수 있고 현대 성공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포용성의 그 기원은 어딘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나누었던 이제 인물 중 두 번째 인물, 뭐 성공의 정신의 선구자요, 성공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차드 후크가 이제 중도로 대표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말은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 때 이제 그 중도가 아마 그 중도 정신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했던 인물이 리차드 후크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엘리자베스 시대 때의 그 중도라는 게 뭘까? 그렇죠. 사실은 포용성이라는 개념은 F.D. 모리스가 19세기 때 이제 표현했던 이제 개념인데 그 뿌리를 본다면은 결국은 엘리자베스 시대 때 중도가 아니었던가. 뭐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정치적인 중도였죠. 리차드 후크를 설명을 하면서 뭐 엘리자베스 시대 1세 때 아버지 헨리 8세 그리고 이제 이복 남동생이죠. 에드워드 6세 그리고 이복 언니 메리 1세를 넘어오면서 상당한 정치적인 이제 파란을 직접 겪고 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여전히 개혁 세력과 가톨릭 세력이 그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 두 그룹들을 같이 쌓아안고 갈 수 있을까?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중도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리차드 후크 설명을 할 때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 모든 교회에서든 정치적이든 교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가톨릭과 개혁 세력을 어떻게 쌓아안고 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양보를 받는 입장에서 시작했던 것이 정치적인 중도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성공의 포용성의 기원을 우리가 중도라고 본다면은 정치적인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중도에서 그것이 몇백 년 흐르면서 신학적인 개념으로 정치적인 중도의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인 중도 개념 곧 포용성으로
옮겨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 정치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로 그렇죠. 필요한 데서 출발해서 온 그렇죠. 거지 그냥 뭐 고색창연하게 어디 뭐 산에 올라가서 중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건 분명히 그 현실 정치 속에서 예. 하나의 유익한 수단으로서 나온 것이 이제 중도였지. 예. 뭐 조금 전에 신부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뭐 철학적인 깊이라든지 예. 이런 속에서 출발한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탄생한 그 중도 개념이 몇 세기를 거치면서 신학적인 개념, 포용성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결국은 포용성의 뿌리로 우리가 중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도 또한 이제 신학적인 개념으로 후대가 계속해서 재해석해 나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역시 뭐 신학이라는 게 해석 작업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뭐 신학 먼저 있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신앙을 나중에 예. 그건 아주 아주 좋은 그 정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 이제 성공회인들 중에서 성공의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그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잖아요. 예. 배를 타고.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영국은 그렇게 아주 포용성이 있고 한때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고 예. 그냥 뭐 좀 못생기고 좀 달라도 다 그냥 포함한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은 또 뭔가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예. 있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그걸 우리가 보면은 영국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간용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17세기 때. 예. 사실은 간용령이 이제 뭐랄까요? 선포되기 전에는 그 이전에는 모든 영국 땅 안에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성공회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죠. 그렇죠. 잉글랜드 교회로. 예. 그때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A 내셔널 처치라고 국가교회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외에 교회는 인정이 안 됐던 그냥 비국교도로 이렇게 치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간용령 이후에 어느 이제 더 이상은 잉글랜드 땅 안에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때 현실 정치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상당한 정기를 맞이하는데 국가교회에서 국교의 개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A National Church에서 An Established Church로 가는 거죠. 국가교회와 국교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어쩌면 국가교회에서는 잉글랜드 교회 외의 교파는 인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Established Church 국교회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한다. 그런 입장에서 Established Church가 이제 개념이 성립이 되면서 지금까지 또 Church of England가 잉글랜드의 국교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영문으로 표기한다면은 Established Church죠. 그 말은 수많은 또 성공회 외에 수많은 교파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도 이제 건너가게 이제 되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사실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사실 성공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조금 전에 리차드 후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리차드 후크가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의 타협 또는 중도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그 말은 교회 안에서 이제 리차드 후크가 이야기하는 중도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의 법과 질서에 관련된 중도였습니다. 그 말은 군주께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치적인 거기에 반기를 든다면은 뭐 그런 의미에서 약간 리차드 후크 입장에서 보면 중도가 포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은 결국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엘리자베스 1세께 복종할래 안 할래라는 질문으로 남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순종하지 않는 비순응주의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난 컨포미스트들.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잉글랜드 안에서
예.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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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건 아마 그러한 하나의 하나의 뭐랄까 하나의 결과로 예. 아마 미국으로 건너가게 예. 되는 청교도. 그래서 뭐 예. 이제 종종 궁금해하세요. 예. 성공회가 그렇게 포용적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갔느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아주 설명을 해주셔서 그 본질은 이런 데 있는 거다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용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좀 예. 요새 현대적인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포용이라는 것이 예.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포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진 자의 용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든지 그게 19세기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19세기가 잉글랜드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그야말로 네. 브리티시 임페리얼리즘이라고 예. 하는 대영 제국의 깃발을 들고서 전 세계를 누볐던 당시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포용성이라는 개념은 과연 어떠한 개념이었을까? 예. 가진 자가 베풀 수 있는 방식의 포용성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포용성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그 포용성 개념을 가지고 1890년도 대한성공회가 만들어지기도 한 거죠. 그렇죠. 예. 과연 그러면은 지금 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대한성공회 현실 안에서 과연 포용성을 대한민국 교계 안에서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교파, 포용성하고 제일 관련이 깊은 교파를 들라면은 어느 교파입니까라고 혹여 설문서를 우리가 한번 돌린다면은 과연 그게 우리 성공회를 택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훌륭한 포용성 개념을 우리가 뭐 폐기한다든지 뭐 이거 영국 수입품이다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포용성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더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대한성공의 현실에 맞게 조금 한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영국에서 국교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국은 뭐 이제 그 여왕을 중심으로 해서 캔터베리 대주교 뭐 이렇게 딱 틀이 짜여져 있는 예. 국교회고 뭐 영국에서 뭐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카톨릭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예.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여러 교단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교단 중에 하나니까 사실 우리가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포용성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라는 게 예.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던 주교님들은 아무래도 그 영국식 사고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배워오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성공회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예. 참 안 되겠다. 지금 예. 한국에도 좀 아까 말씀하신 이런 멋진 신학자가 하나 나와서 예. 한번 크게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신부님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지금 이게 이식이 되어야 하는가 그 중요한 시점에서 한번 그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예. 그게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사실 저 또한 이제 제 박사 학위 논문에서 예. 한 챕터를 F.D. 모리스 포용성을 가지고 예.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 포용성을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로 그렇죠. 바꿨을 때 어떤 개념이 우리한테 적절할 것인가 상당히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상황에 맞는 포용성은 제 입장에서는 유연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130여 년을 지금 한국 땅에서 선교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도 어느 일정 부분 자리매김을 했고 또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너무 단순히 이제 뭐 처치 오브 잉글랜드에서 수입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용성은 정말이지 훌륭한 전 개념이라고 봅니다. 또 성공의 신학 안에서 우리가 결코 뭐 폄하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네. 우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단 그 소중한 개념을 우리 몸에 맞게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맞게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개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모습에서 포용성을 재창조를 한다면은 저는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네. 한번 대체할 수가 있지 않겠나.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출발이 로마로부터의 뭡니까 뭐라 해야 되나 로마로부터 떠남 그때 그 말은 완전히 이제 로마로부터 떠났다는 자체가 잉글랜드 교회가 지역화됐다고 저는 가끔씩 보는 거 있거든요. 예. 이미 우리 성공회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그 16세기 때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교회를 뭐 탈피했다 그런데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잉글랜드 그 시대 당시에 네, 예. 옷에 맞는 지역화된 교회다. 그래서 저는 성공의 정신 안에서는 지역성, 지역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comprehensiveness라고 하는 포용성의 개념에 한국 지역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저는 유연성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유,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좀 예. 편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좀 많이 하면 좋은데 예. 이게 또 이 유튜브라는 게 또 예. 그 이제 시간 제약이 좀 있어서요. 예. 지금 이제 영국에서 올해 또 공부하셨고 또 이제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서 이게 그 선거회가 전체 선거회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너무 거창한 질문인가요? 예. 지금 뭐 이게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 영국에서 한 500년 동안 갖고 왔던 그런 전통적인 게 좀 무너져 있는 시대인가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예. 또 뭐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그 동성애 사제 이것 예. 때문에 교회가 둘로 갈라지네 만에 뭐 그런 적도 예.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야,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 굉장히 저는 좀 궁금합니다. 뭐 저도 궁금합니다만 예. 뭐 신부님도 뭐 신부님뿐만 아니라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이제 받아들이는 하나의 또 보편적인 진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하느님의 교회니 뭐 우리가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역 교회로서 이제 우리 한국 성공회가 어떻게 미래를 나아갈 것이고 또 준비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이제 뭐랄까요, 이 결국은 포용성, 우리 성공의 정신의 소중한 자산인 포용성을 어떻게 하면 재해석할 것인가, 또 그것을 우리 몸에 알맞는 옷으로 또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는 소중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러면 포용성 또 뭐 유연성으로 바꾸든 어떤 방식 중도든 그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핵심적인 본질은 뭘까 했을 때는 결국은 포용성 안에 들어있는 그 속 알맹이를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니까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더라는 거죠. 자기를 죽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성 있는 포용성이 맞습니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진정성 있는 유연하게 상대방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의 다른 이름이 저는 포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성공회도 포용성이든 유연성이든 그런 좋은 개념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 좋은 개념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 체화가 되려면은 일단 그 알맹이를 우리가 실제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우리가 자기를 죽일 때 이미 자기를 죽이는 그 순간 저는 포용적인 교회가 이미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사나이 이제 포용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아까 전에 르완 윌리엄스를 이야기하면서 정통성을 이야기하면서 예. 우리가 뭐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거죠. 포용성 자체도. 예. 저는 정통성도 포용성도 하나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죽이는 그 순간 우리가 자기를 죽였을 때 그러한 상황, 상태 저는 이미 그때 포용성의 상태가 됐다. 포용적인 교회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500년간의 지난 500년의 소중한 우리 성공의 자산인 포용성 개념을 체화하는 예. 우리가 된다면은 예. 분명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 교계에서도 우리 성공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죽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 제대로 죽을까? 예. 그 고민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은 우리 성공의 네. 대한 성공의 앞날은 밝다고 저는 봅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은 예, 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 같이 대화도 나누고 아주 좋았습니다. 나중에 또 이건 또 못다한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겠죠. 예.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